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97세 현직 의사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놀라운 장수 비결. 그리고 그 비결을 실천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을까? 요양원에 가지 않고 좋은 음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부모님의 힘없이 떨리는 손을 잡으며 또 누군가는 거울 속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9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일 아침 5km를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최신 의학 논문을 읽는 박상훈 박사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따라 75세의 나이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홀로 간호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한 이명자 여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좌측 하단의 구독 버튼과 엄지 모양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상훈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간 1만 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그가 발견한 놀라운 비결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온몸으로 겪어온 박상훈 박사. 그는 97년의 삶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건강 비결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비결들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닌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이미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날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여러분은 97세의 백발 의사가 전하는 장수의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발견한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926년 경기도 수원 한 의사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박상훈 박사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의대에 진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린 박상훈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2학년이던 1945년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이어 닥친 혼란의 시기. 많은 일본인 교수들이 떠나고 의대 수업은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박상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의학 공부를 이어갔고 마침내 1948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그는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의 아픔을 보살필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그의 진료실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부상당한 군인들의 치료,
심지어 적군으로 여겨졌던 이들도 그의 진료실에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생명 앞에서 편을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픈 이들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수원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젠리아오소어를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가 거의 없던 곳이었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수확기까지 기다려서 진료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건강에는 기다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97세. 하지만 박상훈 박사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8시부터는 진료를 시작하죠. 젊은 의사들이 놀랍다고들 하지만 이게 다 습관입니다. 97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만드는 습관의 결과라는 거죠. 특히 놀라운 것은 그의 기억력과 체력입니다. 40년 전 진료했던 환자의 병력도 정확히 기억하고 최신 의학 논문도 스마트폰으로 매일 찾아 읽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와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믿고 계속 사용하느냐, 포기하고 멈추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도 그의 진료실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만 보고 환자는 안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환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료 시간에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것이 제가 97세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이자 제가 지켜온 의사로서의 소신입니다. 박상훈 박사가 발견한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습관들이 모여 97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일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5가지 비결은 40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통해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1983년 겨울 한밤중에 울린 진료실 초인종 소리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어머니가 고열에 시달리는 5살 배기 아들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명자 여사였죠. 아이가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은 다 문을 닫았는데 여기 불빛이 보여서 이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40도가 넘어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당시 이명자 여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료비가 걱정돼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였다고 하더군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아이부터 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명자 여사는 종종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받으러 올 때도 있었죠. 때로는 그저 이야기가 필요할 때 들르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막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큰 애가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던 이명자 여사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진료실은 때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고 우리는 의사와 환자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이죠. 작년 봄 오랜만에 찾아온 이명자 여사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벌써 75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그날 밤 아픈 아들을 안고 왔던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명자 여사의 눈빛에는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이명자 씨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죠.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지켜내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직 모르실 뿐입니다. 그날 저는 이명자 여사에게 제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온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죠. 선생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명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아픈 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한밤중에 병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신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이명자 여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날 이명자 여사에게 들려드린 5가지 비결 중 첫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고독을 이기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일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이 충격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단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잘 다녀오셨는지, 밤새 이상한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으셨는지,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죠. 특히 힘들었던 것은 둘만의 고립된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마치 제가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자는 자식들의 제안이 점점 더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이명자 여사는 제가 알려준 첫 번째 비결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남편과 함께 동네에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하기도 하고 길을 잃을까봐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부부를 본 이웃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매일 이렇게 산책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손잡고 다니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처음에는 짧은 인사로 시작된 대화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힘이 났죠. 무엇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그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우리 동네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쌍의 부부가 함께 걷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산책에 참여하는 치매 환자들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교류가 가져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신기한 건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우울한 생각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고독은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혼자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지 않아서 그 손길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4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이웃과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아십니까? 달력으로 계산한 나이가 아닌 우리 몸이 실제로 나타내는 나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물학적 나이는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97세인 제가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아침 실천하는 30분의 기적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엽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부터 30분을 걸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 중간에 쉬어가곤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더니 어느새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인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옷도 안 입으려 하고 신발도 안 신으려 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말 대신 산책이라는 말을 썼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세수하고 옷 입고 현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먼저 신발을 신고 기다리실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한 블록을 도는데 20분이 넘게 걸리죠. 하지만 그 느린 걸음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는 3개월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면 패턴이 안정되었고 폭력적인 행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놀라운 변화였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명자 여사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늘 피곤하고 온몸이 아팠어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걷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늘었어요.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도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적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뇌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죠. 특히 아침 시간에 걷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복에 하는 가벼운 운동은 지방 연소에 더욱 효과적이죠. 셋째,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97세의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결코 운동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명자 여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 본인 나이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첫걸음을 떼는 용기였어요.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고 먼 여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현관문을 열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그러했듯이 97세에 제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고 꽃들은 시들어버리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단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두려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가끔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어느 날 이명자 여사가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지금 기뻐할 일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평소보다 잘 드신 식사, 산책하다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창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모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명자 여사는 작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작은 기쁨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비록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 손을 잡으면 꼭 쥐어주시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독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97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명자 여사의 노트에는 이제 이런 문장들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창가에 앉아 석양을 봤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오늘은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노트의 한 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실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 있나요? 오늘부터 그 꽃들에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곧 네 번째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만 그 전에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호흡, 심장의 고동,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이명자 여사가 발견한 것처럼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당신의 약으로 삼고 약을 당신의 음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97년을 살아오며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명자 여사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식사 습관을 물었습니다.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나면 저는 그냥 라면으로 때우곤 해요. 그때 저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은 하루 3번이지만 음식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남편의 치매를 돌보는 상황이 되었지만 식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남편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죽만 드시는데 영양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이때 제가 이명자 여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세요. 97세인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규칙적인 아침 식사 덕분입니다. 하루는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일이에요. 둘째, 식사는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하세요. 이명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꽃 한 송이를 두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놓아요. 비록 말씀은 없으시지만 음식을 더 잘 드시더라고요. 셋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제철 채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제철 채소에는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명자 여사는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상추, 쑥갓, 고추를 심은 거죠. 남편이 텃밭 채소로 만든 음식을 더 잘 드세요. 채소를 기르면서 저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넷째, 과식을 피하세요. 배고픔을 느낄 때 먹기 시작해서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수저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만 채우세요.
나머지 20%는 공기로 채우는 겁니다. 이명자 여사는 이런 식사 습관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의 피부색이 좋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어요. 저 역시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사라졌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식사가 가져온 정서적 변화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닌 명상의 시간이 되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모든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연구진들은 건강한 식습관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식사 시간, 천천히 먹기 등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죠. 여러분, 지금 당장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휴대폰은 잠시 멀리하고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셔보세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의 섭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일상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97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곧 5번째 비결을 나누겠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추어 오늘 드신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93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시작했던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렀고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았죠. 젊은 의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의학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부러웠지만 제 나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는 법부터 문자 보내는 법까지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갔죠. 3개월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최신 의학 논문을 찾아 읽고 환자들의 검사 결과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도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녀는 손뜨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죠. 왜 하필 손뜨개였을까요? 남편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밤에 자주 불안해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유독 차분해지시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은 저희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뇌의 가소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손을 사용하는 작업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명자 여사의 손뜨개 모임은 이제 1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평균 나이가 77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였죠. 하지만 이제는 매주 만나서 새로운 도안을 연구하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 활동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손뜨개를 하면서
남편의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잘 뜨게 되었죠. 남편이 제가 뜬 스웨터를 입고 따뜻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더욱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휴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작은 새로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제가 93세에 스마트폰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최신 의학 정보를 접하며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자 여사도 말합니다. 내 나이에 뭘 해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편견이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접어두었던 꿈이 있나요?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꿈을 꺼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자 여사가 겪은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의미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때로는 가장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이명자 여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진료실에 찾아온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명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30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산책 도중 남편이 보이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꽃을 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키시고 가끔은 새소리에 미소도 지으세요. 비록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남편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산책이 끝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현미밥, 그리고 된장국.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입니다. 남편이 이제는 식사도 잘 하세요. 특히 제가 직접 기른 채소는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손뜨개 모임에 참석합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15명의 회원을 가진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뜨개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웃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그녀가 시작한 마음 담은 목도리 프로젝트입니다. 모임 회원들과 함께 뜨개질한 목도리를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죠.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따뜻해져요. 남편의 병간호로 지친 마음이 이런 활동을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은 남편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남편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비록 대답은 없지만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남편이 보여준 작은 미소, 이웃의 따뜻한 인사, 새로 완성한 뜨개의 작품.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던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이명자 여사의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 같습니다. 사실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버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의 병은 여전하지만 제가 더 강해졌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을 고집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지난주에는 큰딸이 찾아와서 손뜨개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97년을 살아온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결코 나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매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풍성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보여준 변화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7세의 제가 그리고 75세의 이명자 여사가 증명하듯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97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5가지 장수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것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이기는 힘. 매일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세요. 잠깐의 대화,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관계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둘째, 하루 30분의 기적. 움직임이 곧 생명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는 겁니다. 셋째,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며 당신의 마음속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그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넷째, 식탁 위의 의학.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천천히 감사하며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다섯째, 늦은 시작의 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93세에 스마트폰을 배운 제가 그랬듯이 75세에 손뜨개를 시작한 이명자 여사가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비결은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명자 여사는 말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새롭고 행복합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7년을 살며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